자, 이제 시장을 좀 풀어볼 시간이고요. 오늘 수요일 새롭게 또 이 코너가 변경이 됐는데 이분과 함께하면 들을 내용이 좀 많으실 겁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리서치 센터 IT 스몰캡 애널리스트 이승철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애널리스트 중에 입담이 가장 좋은 분 중에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네, 터는 걸로.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하지 마시고 사실은 증시 입담 이런 걸로 좀 하셔도 흥행하실 것 같은데. 이게 훅 하는데 그런 말씀 주시니까. 자, 풀어봅시다. 네. 워낙 다양한 분야의 그 박학다식 하시고 또 S대 출신이시고. 그런 민망한 말씀을. 자, 앞서 수급을 좀 봤는데 요즘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 뭐 조용한 편이죠.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이번 주에는 보면 2020년 3월 이후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저 거래 대금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기관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자신감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류적인 보면 게임 관련주들의 그 시세 등락이 굉장히 터프하다, 러프하다. 뭐 그거는 이제 좀 유한 표현이고 굉장히 짜증나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예, 아무래도 작년 3분기, 4분기가 게임주들 급등이 이어졌었죠. NFT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졌었고 네. 사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 아무래도 기대감이 크면은 기대감이 큰 만큼 실적이라든가 다른 강한 뉴스들을 투자자들은 원하기 마련인데 네. 뭐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더 자극적인 뉴스들이나 더 자극적인 재료들이 계속 이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힘들죠. 무한정 좋은 뉴스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패턴을 보면은 주식시장의 이제 재료, 굵직한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얘기가 있다가 또 등장한 게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이슈가 뒤로 붙더니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왔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 오늘 아침에는 한 고비 정도, 뭐 한숨 정도는 돌렸다 하는데 다시 또 반복이 될까요? 오미크론은 오늘 국내 확진자 9만 명 날 것 같더라고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지정학적 부분만 하더라도 뭐 남북 간의 갈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이미 면역이 생겼다라고 봐도 좋은데 네. 최근 지정학적 갈등은 좀 새로운 양상이죠. 유럽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어느 당사자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적 갈등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고 한국 시장이 보면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참 그런 뉴스에 민감한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주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뭐 지하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식량 자원 쪽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그럼 커머더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고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면 소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뭐 주가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불확실성이죠. 예, 그렇죠. 어제 미국에서는 뭐 이제 매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얘기만 도출되다 보니까 다른 재료들이 덮였지만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1월 PPI라고 하잖아요. 연율로 봤을 때 지난 연간 대비해서 9.7% 상승이면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 9.7%가 몇십 년 만에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중에 딱 이것 때문이다 하나로 규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참 정책 당국자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일단은 뭐 2월 중순이 됐으니 한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은 이제 마감이 되고 네. 유럽 쪽도 뭐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조만간 결론이 지어질 것 같은 분위기니까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은 최소한 해소되고 난다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산업에서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품목은 그렇게 이게 뭐랄까 절대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반도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만약에 충돌이 났을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특수 가스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제논, 뭐 예. 크세논, 우라늄은 아니고 뭐죠? 뭐 말씀하신 제논가스가 대표적인 그렇죠. 케이스고요. 예. 팔라듐. 예, 팔라듐도 그렇고 어. 그렇죠. 그런 부분이 보면은 최근에 미국 정부의 뉴스와도 맞닿아 있는 게 뭐 지난 1월 말에 미국 상무부가 33개 중국 업체들을 규제 대상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뭐 규제 리스트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제품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될 만한 국가로 수출할지 모른다라는 네. 업체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 리스트에 33개 업체를 추가를 했고 사실 그 리스트를 발표한 날은 우시바이오가 부각되면서 한국의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바이오가? 예예. 뭐 중국 우시바이오의 경쟁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하면서 네. 주가 변동성이 그날은 굉장히 확대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33개 기업 리스트를 살펴보면 바이오는 굉장히 소수고 핵심은 레이저 업체, 광학 솔루션 업체예요.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도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저와 광학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군사 기술로 전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제논 가스가 레이저 장치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이 원소거든요. 분광 원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과학적으로는 좀 어렵긴 한데. 예, 레이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중에서도 보면은 제논을 사용한 방법이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한 가지 케이스이고요. 네.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논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하필이면 또 왜 이렇게 레이저 장비 규제를 발표를 했느냐 그런 부분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향후 뭐 이 진행 상황에서도 이 부분을 초점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보통 왜 불화 아르곤, 뭐 불화 크립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다 그 이제 특수가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특수가스 제논이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다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미국 쪽도 나가지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러시아는 뭐 팔라듐 이런 쪽 양쪽이 충돌하면 우린 양쪽을 다 위협 공급 라인이 조금 한국의 경우가 보면은 교역으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국가고 네. 뭐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는 합니다만 러시아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 역시도 버릴 수는 없는 나라거든요. 갈등 양상에서는 당연히 양자택일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저쪽 한 편만을 갖다가 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났을 경우에는 사실 뭐 증시의 보통 일반적인 격언들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에는 맞서라. 왜냐하면 순간적이기 때문에 금방 소멸될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주력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반도체의 핵심 가스를 양국이 생산하고 거기서 공급받고 있는데 그게 어그러진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물론 뭐 재고도 있고 뭐 포스코에서는 그걸 이제 국산화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반도체 IT 애널리스트니까 그렇잖아요. 적합도를 맞추는 게 이게 보통 반년? 1년? 이렇게 가까이 또 걸리잖아요. 일단은 뭐 대체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간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유럽 쪽의 갈등이 그 한국과 직접적으로만 연관시켜 볼 게 아닌 게 네. 뭐 러시아와 미국 간 유럽에서의 갈등 뭐 그런 부분이 시사가 되면은 이른바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역시도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만에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TSMC를 비롯한 파운드리 업체들이 대만에 몰려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파운드리 쇼티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미국으로서는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문제되는 상황에 이 부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뭐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으려고 들 거고 한국 정부나 기업이 모색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뭐 유리한 포지션을 구축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어제 IT 쪽에 나왔던 재료 중에 인텔이 파운드리 업체 타워 세미컨덕터를 6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 삼성 파운드리를 한번 눌러보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 뭐
접전이 붙는다고 하던데. 사실 비메모리 분야에서 원래 인텔이 프로세서 설계 생산은 독보적이었었는데 네. 최근에 몇 년간 헤게모니가 많이 바뀌었죠. 파운드리 쪽으로 이 부분이 많이 옮겨왔고 그 파운드리 순위를 살펴보면 TSMC가 압도적인 1위고 삼성전자가 2위, 뭐 인텔이 3위로 뭐 3위를 하고 싶다죠.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인텔로서는 이게 굉장히 답답한 노릇인 게 뭐 많은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인텔이 싸게 만드는 기술에 능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만을 이제 추구를 했죠, 여태까지. 네. 근데 파운드리라고는 업을 보면은 최고의 기술도 필요하고 최저의 비용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1위인 TSMC는 대만 회사고 뭐 2위인 삼성전자는 한국 회사. 근데 인텔은 미국 회사. 코스트 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회사가 아시아 회사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장은 커지고 뭐 누군가는 잡고 싶고 TSMC는 뭐 절대적인 강자니까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만 네. 한국의 삼성전자가 작년에 약점을 보였죠. 파운드리 2위 업체인데 굉장한 작년에 파운드리 쇼티지였고 네. 이런 쇼티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마켓 플레이어는 엄청난 이득을 뭐 벌게 마련이거든요. TSMC의 경우가 그랬고 네. 그런데 작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그렇게 엄청난 이익을 받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사실 경쟁 업체로 보면은 그러면은 할 만한 타겟인데 뭐 그렇게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한간에선 DB 하이텍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그건 뭐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봐서. 네.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이런 이슈들이 나와서 귀결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눈에 들어오시는 기업이 생겼다고요? 예. 뭡니까? 그러니까 레이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일단은 예정된 이벤트가 작년 6월에 이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플라이 체인 리뷰를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히토, 그리고 바이오. 네. 그러니까 미국 안보를 둘러싼 4개 아이템이 미국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고한 내용인데 그 보고가 왜 이루어졌느냐면 작년 2월 24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전수조사에다가 예,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작년 6월에 보고를 하면서 2022년 2월 24일, 그러니까 즉 다음 주죠. 추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다음 주고요. 그러면은 그 보고에 무슨 내용이 담기겠느냐? 저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갈등, 그다음에 중국 상무부의 레이저 기업 규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중국 민감한 부분은 규제를 하고 미국에 유리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쪽에 이익을 주는 쪽으로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은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 레이저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대표적인 레이저 기업이 있죠. 예, 그렇죠. 뭐 이오 테크닉스 테크닉스. 뭐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뭐 시세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해요. 특히 이제 IT 장비 예, 쪽은.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눈에 확 들어오셨군요. 예, 그렇죠. 한번 볼까요? 내용을 좀 더. 이오테크닉스는 그 포인트가 후공정용 레이저.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용 레이저 장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원래 이 회사가 레이저 장비를 만들고 있었고 반도체 후공정 쪽에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뭐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상황에 보면은 이 회사의 경쟁사 중에 일본 디스코라는 회사가 네.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특허가 만료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오 테크닉스 역시도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첫 그 번째 디스코의 스틸스 다이싱 이 자르는 걸 이제 뭐 마이크로소우라고 해서 뭐 국내 한미 반도체가 국산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휠을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자르는 방법도 있고, 뭐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절단을 하는 방법도 있고, 네. 한미 반도체는 아무래도 물리적인 이 절단에 특화된 회사고, 이오테크니스는 레이저 절단에 레이저로. 특화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일본 디스코 회사의 경우는 뭐 선두 업체고 아무래도 그 두 개 다 능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스텔스 다이싱의 특허가 풀렸다라는 부분인가요?
예, 특허가 작년 3분기 9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풀렸고 사실 특허가 풀리자마자 바로 제품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테스트 기간도 있기 때문에 뭐 올해 내로 상용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하나의 포인트다. 그 와중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미국 업체가 레이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 부분이 보면 레이저 장비에서 중요한 게 레이저 소스, 뭐 레이저 발생 장치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 부분이 보면 전 세계로 굉장히 잘하는 회사는 독일의 트럼펫이라고 하는 회사. 독일의 트럼펫. 예. 그런데 트럼펫은 성능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가격적으로 비싸거든요. 네. 그 가격적인 부분을 상당히 파고들었던 게 중국의 레이저 업체예요. 뭐 규제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한스레이저 같은 회사가 가격을 바탕으로 뭐 레이저 광원을 많이 팔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하면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당연히 그러면은 레이저 광원을 구하기 위한 싸움으로 이루어지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오테크닉스를 봐야 하는 이유가 이오테크닉스는 자체 이런 광원을. 부분을 원래부터 이런 부분의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광원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내재화하는 회사라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레이저 광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순식간에 시장의 중심으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좀 해주면은 더없이 좋을 텐데 실적 추이는 좀 어떻게 나오던가요? 작년에 실적 자체가 괜찮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간 이 회사의 기대를 했던 거는 레이저 어닐링의 장비에 맞아요. 대한 기대가 많이 컸었는데 네. 그 부분이 투자자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만큼 엄청난 실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 이 회사의 뭐 주가가 뭐 사실 10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 보합을 유지했던 것도 거기에 따른 결과다라고 보이고 다만 올해의 경우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미국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후공정 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부분이 파운드리 쇼티지가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파운드리 회사들이 여태까지 진행했던 방향이 보면은 뭐 5나노, 4나노, 3나노, EUV 쪽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자원을 쏟아부은 EUV 쪽에서 만족할 만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인풋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또 뭐 이른바 이제 8인치 레거시라고 하는 라인들은 장비 자체를 새로 만들지 않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장비도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최신 공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 올드 공정은 뭐 장비 자체도 구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캐파는 부족하다고 날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공정 쪽을 효율화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은 후공정 관련 장비들 뭐 당연히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오테크닉스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아. 다음 포인트가 PCB 업체들이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도 보면 하반기에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전기라든가 하는 업체들이 잇따라서 투자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럼 PCB를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레이저 드릴링 장비죠. 이오테크닉스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구멍 뚫어야 되는 거. 예, 그렇죠. 커팅, 뭐 드릴링, 뭐 5만 가지 다 하잖아요. 반도체 쪽은 뭐 커팅, 마킹 쪽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PCB 쪽은 드릴링이 핵심이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조근조근하게 얘기해 주셔. 원래 평상시 좀 더 하시는 대로. 흥분을 해서 말씀드릴 걸 그랬나요? 아니. 네. 다음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죠. 매주 이제 수요일 아침을 조금 책임져 주시기로.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증권 리서치센터 IT 스몰캡 애널리스트고요. 이승철 연구원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